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줍잖게 위로를 드리기보다는 지금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테마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걸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비워낼 것들은 좀 비워내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좀 안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중에 하나가 가치점 결과로 라인 잡거나 컨설팅을 받는 행위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하셔봤자 돈 낭비입니다. 감정 낭비입니다.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 다르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의미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도 잡으면 뭐 도움이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사실 뭐 저도 10년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만 올해 또 어떻게 될지 이게 정밀한 거다 보니까 사실 대략적인 거는 사실 뭐 그냥 여러분들도 등급 보시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들을 굳이 돈을 주고 하지는 말자 이런 얘기고 너무 깊은 의미 부여를 아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회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는데 조금씩 비워내셔야 되고요. 이거를 빨리 비워내고 먼저 앞을 보는 사람이 냉정한 얘기지만 또 레이스가 시작이 됐어요 이미. 네, 저 앞에 이제 결승선이 또 하나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수능 시험에 대해서 계속 이제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레이스를 할 때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또 후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감하게 결과는 끝났습니다. 뭐 스포츠 선수들이나 뭐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라도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좀 정리를 하시고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이제 다시 레이스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보셔야 되는 물음이 나는 올해 완전 연소를 했는가입니다. 제가 여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수능이란 대한민국에서의 성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어떤 대학 등급이나 대학 간판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을 믿는 능력, 이것도 능력입니다. 불안감에 대처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과제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과제 집착 능력, 이런 것들 좋은 겁니다. 과제 집착 능력, 집중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미련을 안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 중에서 내가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좀 다른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알아본다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완전 연수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보시면 자, 그 노력이 어느 정도 결과에 반영되었다 한다면 이 친구들은 자유롭게 이후에 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한 해 더 하셔도 되고요. 최선을 다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하셔도 되고 아니라면 그냥 진학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본인이 이제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완전 연소를 했는가 안 했는가의 여부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의미가 없고 부모님이나 친구나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족들이 만약에 너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한다면 완전 연소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가족들이 별로 너는 한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겁니다. 거기에다가 거기 대고 나는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완전 연소라는 건 자타공인, 기준이 자타공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타공인 완전 연소를 했는지를 꼭 물어보시고, 만약에 자타공인 완전 연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변수가 있거나 그래서 실력 반영이 너무 안 됐다면, 그럴 경우에는 선택지가 두 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 해 더 하는 걸 추천드려요. 더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한 해 더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외적 변수나 실력 반영이 왜 안 됐는지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이 원인에 대한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진짜 이 원인 분석을 해서 나한테 있었던 이 문제들을 꼭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할 경우에만 한 해 더 하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완전 연소를 했잖아요. 완전 연소를 했다는 건 더 이상 이제 뭘 할 힘이 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이제 힘들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너무 힘들다라고 할 경우에 대안이 있는데, 이 경우는 뭐 나중에 반수를 생각해 본다든지. 근데 반수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보다는 사실은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짜투리 시간 같은 거, 그냥 그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되 짜투리 시간이나 취미생활로서 모의고사 정도를 보는 거죠. 모의고사. 그래서 실력이 휘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약간의 약점이 보완될 정도로 뭐 주말 정도 공부에 투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요렇게 해서 한 번 더 수능을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완전 연수에서 지친 경우에는 조금, 수능을 즐거운 취미생활로 생각하고 1년간 해서 모의고사를 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오히려 부담감이 줄어들어서 더 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간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엔 여러분 깔끔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정말 부모님이 잘 모르셔서 오해를 하신 경우에는 이제 풀어야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올해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후회를 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틀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걸 냉정하게 분석을 할수록 좋고요. 뭔가 이제 이거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전에 합격 수기들 같은 게 있어요. 합격 수기나 아니면 실패 수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합격 수기를 보다 보면 저 합격한 사람과 나와의 극명한 차이점 같은 것들이 보여요. 차이점 같은 것들이. 아, 저래서 저 사람은 합격했구나. 실패 수기를 보면 공통점이 많이 보여요. 공통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다 보면은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딱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괜히 이제 부모님하고 불화가 생기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해보시고, 이후에는 냉정한 자기 분석이 필요합니다. 솔루션이 필요해요.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수능과는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3번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수능 시험이라는 게 타임어택,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을 푸는 제도다 보니까 사실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담을 수 있는 시험 제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능 시험에서는 완전 연소를 하지 못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내가 완전 연소를 해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굳이 수능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런 분야가 없다. 그런 분야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학을 합격할 것인가, 불합격할 것인가,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고,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안 떠오르더라도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거야, 남들보다. 그거를 잘 살렸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뭐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둘 중 하나가 필요해. 첫 번째는 대학이라는 메이커가 필요해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야. 뭐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는 자꾸 뭐 학벌, 우리나라가 학벌을 되게 중시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이라는 메이커가 있으면 확실히 유리한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따기에 적합하지 않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2번에 속하는지를 잘 봐봐. 내가 2번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대학 간판에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어떤 대학을 들어가도 2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내가 나의 메이커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대학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 이런 분들 중에는 대학을 좋은 데를 못 나온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특히 부모님들께 한 번쯤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뭘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탐구를 좀 해야 돼요. 시험에 대해서 뭐 성적 지원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12월 10일 이후에 13일 이후에 하면 되고 지금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이걸 지금 안 하잖아. 그럼 나중에 또 여러분들 후회할 거리가 생겨요. 진짜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장선인데 나는 앞으로 뭘 하면 살 것인가? 젊음은 한 번뿐이죠. 한 번뿐인 젊음에 대한 고찰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학 4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앞으로 인생 4년에 대한 라이프 로드맵을 좀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르바이트는 뭘 할 건지, 그리고 인턴을 한다면 뭘 할 건지도 지금 좀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르바이트도 한번 알아보시고, 인턴도 한번 알아보시고, 뭐, 당장 시작하라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의 종류에는 뭐가 있고, 인턴의 종류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나 인턴의 요건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지금 좀 준비할 수 있는 뭐, 워드라든지, 뭐, 요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엑셀,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하셔도 좋고요.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카투사로 갈 건지, 장교로 갈 건지, 육군으로 갈 건지, 공군으로 갈 건지, 해군으로 갈 건지, 특전사로 갈 건지, 해병대로 갈 건지 선택지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성 친구에 대한 기준을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사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연애인데요, 뭐 그래도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컬러가 있어요. 컬러가 있는데 이 고유한 컬러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 고유한 컬러가 다른 사람의 컬러와 섞이게 됩니다. 이게 믹스가 돼요. 이게 믹스가 되면서 독창적인 색깔이 다시 창조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플러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요. 성격적으로 나한테 없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 본다든지 아니면 나랑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진 그래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요렇게 기준을 잡아보세요. 무형적인 기준을 잡아보세요. 외모가 아니라 아시겠죠? 외모 보고 연애하고 그러면 이 레벨업을 하는 게 훨씬 느려요. 게임 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뭐 같이 이제 파티를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같이
레벨업을 하면 쉽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성 친구를 사귀는 거 그 파티를 맺는 거랑 똑같아요. 상대방 친구에 있어서도. 그래서 나랑 파티를 맺기에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지금 잘 잡아보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연애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또 좀 더 나아지는 나 자신을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뭔가 딱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를 하는 것과 서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고요. 에이, 선생님, 너무 그거는 계산적인 거 아닙니까?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직업. 여러분들 사실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직업에 대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역설적인 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안 해. 이걸 생각을 하고 대학을 결정해야 된다니까? 학과를. 그래서 직업을 알아보시고 취업 희망 회사도 조사해 보시고 연봉과 처우도 조사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회사를 또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학과 학과를 내가 갈 수 없다면 한 번 더 하던지 뭐 편입을 하던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생각 없이 그냥 4년을 흘려보내면 나중에 여러분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걸 정했으면 혹은 잘 못 정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관련 직업군에 대한 영화를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학교에 대한 영화를 좀 보시고 드라마도 괜찮아요. 뭐 에이전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 뭐 스포츠 에이전시에 대한 영화를 좀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생각 구조와 내면이 좀 달라진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저도 한 해를 보내고 연말쯤에 저 스스로도 좀 해보는 방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올 한 해 동안 내 생각의 구조와 내면이 달라졌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장 좋은 물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실패 경험에 대해서 떠올려 보고 지금 그때의 나하고 그때의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의 반응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만약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의 반응이 같다. 그러면 발전이 별로 없는 거겠죠. 근데 그때의 나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 됐다. 그럼 난 발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런 지점들을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차곡차곡 누적이 되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이 꼭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을 떠올려 본 다음에 이건 이제 이미 일어났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라면 두 번째는 어떤 문제 상황을 떠올려 본 다음에 역시 이전에 나의 솔루션, 이전에 내가 솔루션을 냈을 때 어떤 걸 낼 것인지 또 현재의 나는 어떤 걸 낼 것인지를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그 성장 차이, 발전의 차이를 명확하게 좀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는 건 결과평가죠, 결과평가. 근데 이거는 과정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과정평가입니다. 이렇게 과정평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면. 여기까지고요. 이후에는 여러분 직업탐구 제가 좀 도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관련 정보를 굉장히 세세하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후에 이제 정식 컨설팅 그리고 이제 예비 고3이 될 친구들을 위해서도 컨텐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N수를 할 친구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컨텐츠를 올릴 거니까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